6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최첨단 클린룸도 완공했고 조명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반도체가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한 개도요? 완공된 공장인데 기계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56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 공장에 장비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딱 한마디 했거든요. 저 공장에 아무것도 팔지 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훔치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인테리어만 끝난 6조 원짜리 폐가가 탄생했습니다. 반도체 역사상 가장 비싼 유령 공장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경고등을 켜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왜 6조 원짜리 유령 공장을 만들게 됐는지.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공조해서 이 공장을 무력화시켰는지. 세 번째,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반도체가 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그 자체인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새로 식당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5성급 호텔 주방장을 돈으로 꼬셨습니다. 우리 식당 와서 일하면 연봉 3배 줄게. 그리고 그 주방장이 호텔의 비밀 레시피를 몰래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레시피도 있고 주방장도 있고 식당 건물도 번지르르하게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호텔 측이 전 세계 식재료 유통상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저 식당에 오븐 팔지 마세요. 고기도 팔지 마세요. 프라이팬도 안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레시피는 있는데 요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인테리어만 끝난 6조 원짜리 폐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푸젠 진화 사건의 본질입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는데 정작 반도체를 만들 장비를 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스파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한국, 일본, 네덜란드까지 전 세계가 연합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낸 첫 번째 성공 사례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12월 한국 검찰이 또 다른 기술 유출 사건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의 10나노급 D램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푸젠진허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방법만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14년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합니다. 반도체 자급자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중국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50% 이상을 사들이는 최대 소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급률은요, 겨우 10% 미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100개 쓰는데 90개는 외국에서 사와야 했던 거죠. 특히 D램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D램이 뭐냐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단기 기억 장치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D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D램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컴퓨터도 못 만들고 심지어 자동차도 못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그 핵심 부품을 전부 한국과 미국한테 사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결심합니다. 직접 만들자. 돈은 얼마든지 있다. 2016년 푸젠성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이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푸젠진화, 영어로 JHICC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를 해볼게요. 당시 삼성전자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4배에 가까운 돈을 단 하나의 회사에 쏟아부은 거예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거예요. 2019년에는 양산을 시작하고 몇 년 안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있는데 기술이 없었어요. 반도체는요,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D램 1위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국은 이걸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요? 기술을 빌려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좋게 말하면 빌려온 거고, 나쁘게 말하면 훔친 거죠. 자, 이제 푸젠진화가 어떻게 기술을 확보하려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중국의 조급한 반도체 굴기입니다. 푸젠진화는 2가지 전략을 동시에 썼어요. 첫 번째, 대만의 UMC라는 반도체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한테 D램 만드는 기술 개발해줘. 돈은 충분히 줄게. UMC에 수억 달러를 주고 기술 개발을 위탁한 거예요.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핵심 인력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출신 연구원들에게 연봉 2배, 3배, 심지어 4배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로 와라고 꼬신 거죠. 다시 식당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요리를 못하는 식당 주인이 2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하나는 다른 식당에 돈 주고 레시피 개발을 맡긴 거고, 또 하나는 5성급 호텔 주방장을 직접 배운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2017년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지사 직원이 UMC로 이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마이크론의 D램 설계도와 공정 기밀을 통째로 들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다시 푸젠진화로 흘러들어갔어요. 미국 수사당국이 이걸 포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였습니다. 그것도 중국 국가 자본이 배후에 있는. 두 번째 원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공급망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쇼킹 포인트라는 건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물탱크가 있어도 중간에 밸브 하나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반도체 산업에도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바로 장비예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정밀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노광기, 증착기, 식각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네덜란드의 ASML,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이 몇몇 회사들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장비들에는 거의 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 안 팔아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장비를 구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푸젠진화는 이 구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장비쯤이야 사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푸젠진화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6건의 반도체 장비를 발주했습니다. 이 중 43건이 미국 장비 회사들한테 주문한 거였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텐코 같은 회사들이요. 공장 건물은 올라가고 있었고 장비도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양산,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 번째 원인, 미국의 결단입니다. 2018년 10월 미국 상무부가 움직입니다. 푸젠진화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엔티티 리스트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거래 금지, 블랙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은 특별 허가 없이는 그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어요. 미국 상무부의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푸젠진화의 새로운 메모리 칩 생산 능력이 미국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 안보라는 단어예요. 미국은 이걸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네 번째 원인, 한미일 네덜란드의 공급망 공조입니다. 미국이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 순간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먼저 미국 장비 회사들이 푸젠진화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Applied Materials, 램 리서치, KLA 탱코, 이미 주문받은 장비도 납품을 멈췄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에게 경고가 내려갔습니다. 푸젠진화와 거래하면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차 제재가 뭐냐고요? 미국이 직접 제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까지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푸젠진화의 장비 팔았다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움직였습니다. 자사장비 협력사들이 중국으로 기술이나 부품을 넘기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단속을 시행했어요. 네덜란드의 ASML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의 절대 강자인 ASML이 중국 판매를 제한하면서 푸젠진화는 핵심 장비를 구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다시 식당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전 세계 식재료 유통상, 주방기구 판매상, 심지어 가스회사까지 전부 저 식당에 아무것도 팔지 마라 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공을 눈앞에 둔 푸젠진화의 진장 공장. 건물은 멀쩡합니다. 클린룸도 완비돼 있어요. 조명도 들어오고 공조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도체를 찍어낸 웨이퍼 노광기나 식각기가 들어설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9년 초 기술 개발 파트너였던 대만 UMC마저 손을 떼버렸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UMC는 기술 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파견 인력을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푸젠진화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파트너도 없고 6조 원짜리 공장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령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술적 성취를 압도한 사례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인력을 데려와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순간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이 증명한 건 명확합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생산 생태계는 훔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어요. 맥신 체슨이 판사가 푸젠진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미국 검찰이 푸젠진화가 마이크론 기술을 의도적으로 훔쳤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마이크론도 푸젠진화와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거예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푸젠진화가 부활한 걸까요? 네,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푸젠진화는 원래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첨단 D램? 이건 더 이상 안 합니다. 대신 뭘 하냐고요? 성숙 공정 파운드리로 방향을 틀었어요. 성숙 공정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반도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AI 칩에 들어가는 건 첨단 공정이에요. 10나노, 7나노, 3나노 이런 거죠. 반면에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용 칩, IoT 기기용 반도체는 굳이 최첨단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만드는 게 성숙 공정입니다. 푸젠진화는 이제 스테이크 만들겠다는 꿈을 접고 라면을 끓여 파는 분식집으로 업종 변경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2026년 4분기 기준 푸젠진화의 공장 가동률이 93%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의 가동률 86%보다 높아요. 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지만 저가 반도체 시장에서는 살아남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푸젠진화가 미국의 정면 타격을 맞고 휘청거리는 동안 중국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되는구나. 더 은밀하게 가야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창신 메모리 CXMT입니다. CXMT는 푸젠진화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교묘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한국 검찰이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CXMT가 삼성전자의 10나노급 D램 기술을 통째로 빼갔다. 이번 사건의 수법은 더욱 치밀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 출신 J씨. 이 사람이 CXMT로 이직하기 직전에 뭘 했냐고요? 무려 나흘에 걸쳐서 600단계에 달하는 D램 공정 정보를 손으로 직접 베껴 적었습니다. 종이에요. 왜 종이냐고요? 디지털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에 자필로 적어서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시 삼성전자는 디지털 보안에는 철저했지만 종이 유출 탐지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검찰은 필체 감정을 통해 이 노트가 J씨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J씨는 인터폴 적색 수괴준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간 기술로 CXMT가 뭘 했을까요? 2023년 CXMT는 중국 최초로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예요. 검찰이 분석한 결과 CXMT의 기술 자료와 삼성전자 원본 자료의 일치율이 98.2%였습니다. 거의 복사 수준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위장 수법이에요. CXMT로 이직한 한국 인력들은 중국에 있는 비료회사, 컨설팅 업체 같은 곳에 먼저 입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반도체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미장한 거예요. 실제 출근은 CXMT로 했지만 명함에는 비료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법이죠. 심지어 이들은 한국 수사당국에 포착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밀 암호까지 만들어뒀어요. 출국 금지나 체포 상황이 생기면 동료들에게 즉시 알릴 수 있도록요.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를 어떻게 봤을까요? 삼성전자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하는 데 들인 돈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5년간의 연구개발비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만 약 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요. 검찰은 최소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예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한국 지사 직원이 삼성전자의 구리배선 공정 정보를 SK하이닉스에 넘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본 기업들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쇠퇴하기도 했고요. 기술 유출은 반도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왔어요. 한국이 과거에 기술을 받아들이는 쪽이었다면 지금은 지켜야 하는 쪽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푸젠진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은 훔칠 수 있지만 생태계는 훔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가 전부 맞물려야 합니다. 푸젠진화는 이 생태계에서 배제되는 순간 6조 원짜리 유령 공장이 됐어요. 둘째, 반도체는 이제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이 푸젠진화를 막은 건 기업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 기업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칩4 동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지키자고 손을 잡은 거예요. 셋째 기술 유출은 끝나지 않습니다. 푸젠진화가 실패했다고 해서 중국이 포기한 게 아니에요. CXMT 사건이 그걸 증명하죠. 방법만 더 교묘해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3가지를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격차 유지 여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3E, HBM4 같은 초격차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기술 유출이 있었더라도 끊임없이 앞서 나가면 격차는 유지됩니다. 둘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공급망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제재가 느슨해지면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겠죠. 셋째,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술 유출 시 세배 배상 두과,
보안 인증제 강화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투젠지나 사건은 6조 원짜리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어요. 중국은 실패해서 배웠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려면 기술 개발만큼이나 기술 보완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끊임없는 혁신은 훔칠 수 없습니다. 이게 푸젠진화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반도체 기술 보호,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